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0일 오전 5시 52분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게 여러분들도 보시기 좋겠죠. 자, 제가 저번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 미국 관세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미국은 인플레를 가져옵니다. 인플레가 한 1% 정도 뜰 거예요. 1에서 1.5%. 근데 한 1% 정도 뜰 겁니다. 인플레가 많이 떠가지고 막 4%, 5% 추가 4%, 5%. CPI가 뭐 저번처럼 9까지 올라간다. 그런 멍청한 생각은 절대로 버리세요. 안 그렇습니다. 1% 정도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를 가져오고 중국과 유럽, 아시아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엄청난 물량이 미국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못 가고 지금 현재 항만에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하면 중국은 덤핑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덤핑 처리를 위한 물류가 한국, 일본, 유럽, 즉 미국 뺀 나머지 국가에 다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물량을 받는 국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그러면 중국의 물량을 저가에 가져오는 부분은 좋겠지만 해당국에서 생산하는 동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중국이 덤핑을 치는 순간 유럽과 해당국, 아시아 등에서 해당 나라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의 물량, 물품,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내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를 가져오고 중국과 유럽, 아시아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는 그런 부분, 진짜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한국도 당연한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특이한 점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충격이 동시에 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올까? 바로 엔화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엔화는 글로벌 두 번째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 윤재성 CIO 그분께서 말씀하셨듯 제가 연구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달러 대비 엔화는 시간이 흐르면 강세를 띨 겁니다. 강세를 띨 겁니다. 그러나 중국, 유럽, 아시아는 약간 다릅니다. 왜? 이 해당국 통화 가치 자체가 특히 크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로화 자체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순서를 따지면 기축통화인 달러, 두 번째가 일본 엔화, 세 번째가 유로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일본의 엔화는 왜 글로벌 두 번째 안전자산으로 분류될까? 바로 은광산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는 엄청난 은광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돈 풀기 시작됐죠. 돈 풀기 시작됐습니다. 돈을 풀면 앞으로 나타날 어떤 사태는 무엇이 있을까요? 4월 3일 증시 바닥일 때 제가 계속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이 돈을 푼다는 것은 심한 경기 침체를 앞두는 행위이다. 파월이 왜 돈을 안 풀까요? 제가 말씀드렸듯 하드 데이터 상으로 소프트는 필요 없습니다. 하드 데이터, NFP, 그 다음에 이니셜 자이러스 클레임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의 뷰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이유로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는 와요. 근데 문제는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 애틀란타 GDP now 저번에 마이너스 2.8까지 갔었죠. 그때는 이제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를 밟고 지나온 거죠. 우리는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를 벌써 지나온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돈을 풀 건데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 먼저 돈을 풀 건데 그렇게 되면 돈을 먼저 푸는 국가부터 뭐죠? 통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이건 당연이죠. 그러면 이 국가의 증시는 폭등할까요? 아닙니다. 왜? 돈을 푸는 순간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통화 가치가 상승할 거라 달러가 하락가 아니 해당국 통화 가치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돈을 풀면 뭐죠? 통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를 미리 계산한 헤지펀드 자금은 그때 단기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옵니다. 그 돈은 미국에 향하겠죠. 미국채를 사겠죠.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든지. 우선 안전한 것은 미국채를 사든지 금을 사겠죠. 이 모든 것은 관세 공격입니다. 맞죠?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바로 이것은 화폐 전쟁입니다. 2025년판 신플라자 합의가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계속 중국을 때릴까요? 바로 최혜국 대우의 그 답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것은 식민지 이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식민지 이론. 그 식민지 이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혜국 대우의 답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후진국이면서 친미적 성향을 띠고 제조력과 교육이 뛰어난 국가이면서 미국 시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가 무역 대우를 받았습니다. 즉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시급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겠죠. 여기에서 무역 대우는 바로 미국 물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는 관세를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조약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물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에 수출이 될 때 너희가 관세를 올려도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왜? 어차피 관세 올려도 너희는 우리 거 살 능력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는 저렴한 물류를 찍어서 미국으로 역수출해. 어차피 그 공장은 우리 USA CEO 될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사례로 맨 처음 일본이 그 역할을 했었고요.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었고 그 공장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특히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박정희 시절을 거치면서 한국은 신발, 가발 등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만든 그런 물류, 그 재화들이 미국 전체에 필요한 물동량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잠시나마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세계 공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반도체도 이때 만들어진 그 자산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공장은 이제 중국으로 향합니다. 맞죠?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왜? 한국 시급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한국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역 개방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중국의 시급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자 중국의 공장은 더 이상 세계 공장 역할을 못하고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인건비가 저렴해서 좋긴 좋은데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앙숙이지만 필요할 때는 중국과 베트남은 뭐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베트남은 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돼요. 어쨌든 중국의 공장, 중국의 시급이 너무 올라가니 세계 공장 역할을 못하게 되고 중국에 있는 공장은 여기에 제가 적었듯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분산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요. 이제 베트남도 시급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도 더 이상 세계 공장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대체성이 가능한 나라는 인도와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아시듯 아직까지는
어떤 교육열이 많이 약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다음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거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가 부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도가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되자 뭐죠? 인도는 등한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으로는 인도는 아직까지는 안 맞습니다. 결국 미국은 인도와 손을 잡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누군가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도는 지리적으로 인도 수도는 북쪽에 있고요. 하지만 항만은 남쪽에 있습니다. 어떤 이 지리적 물류 이동에 꽤 차질이 생깁니다. 인도란 나라 자체가 물류망이 안 좋습니다. 수도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면 더 이상 최국 대우는 없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왜? 미국으로 수출할 그 물류를 저렴하게 생산하면서 친미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가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으로 가져와야죠.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님의 생각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참모들 머리에 있습니다. 그 참모는 보수 연구기관에서 그린 그림으로 권유된 것이고 지금의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다 거쳐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플라자 합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관세를 먼저 때리고 해당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는 겉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관세, 물류, 관세가 올라가니 물류 가격이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마지막 끝은 화폐 전쟁입니다. 화폐 전쟁. 우리는 그 화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신플라자 합의. 글로벌 신플라자 합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글로벌 신플라자 합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 모든 것, 그리고 미국 200년 역사, 미국 200년 역사가 아니라 근대화가 되고 나서 전 세계의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통치 이론이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이었던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 스페인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영국이 글로벌 넘버원이었을 때, 일본은 글로벌 넘버원은 아니었죠. 통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영국, 스페인이 먼저 무력 통치를 했습니다. 해당국에 가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 통치가 안 됩니다. 인간은 쉽게 굴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영국이 대영 제국을 세우면서 무력 통치를 같이 하다가 스페인의 사례를 보고 무력 통치를 안 되니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웃긴 게 뒤늦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본이 스페인의 무력 통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복하는 국가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을 해서는 절대 전쟁에 패한 국가의 시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 미국은 세계를 무력 통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 꼴 납니다. 그래서 무역 통치를 합니다. 무역 통치. 이 무역 통치는 영국에서 넘어온 문화죠. 무역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으로만 통치를 하니 해당국이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죠. 노예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한동안 미국의 노예였고 글로벌은 돌아가면서 다 노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못 사는 국가들, 최애국 대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돌아가면서 미국의 노예 국가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과거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격했던 플라자 합의 시즌2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역 통치로 안 되니 어떻게 될까요? 화폐 통치를 해야 됩니다. 화폐 통치.
신플라자 합의가 글로벌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꿈꾸는 바로 마가입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미국 그 연구원들조차 공장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올 확률이 낮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바로 우리는 화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화폐 전쟁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듯 과거 일본이 겪었던 그 플라자 합의를 우리는 글로벌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플라자 합의, 화폐 전쟁, 쩌너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이 쩌너이 전쟁에서 미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이길 수 있냐? 결국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핵심은 뭘까요? 달러의 변동성입니다. 달러 변동성의 극대화, 극대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해당국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달러를 강세 또는 약세, 고의적으로 달러 변동성을 엄청나게 극대화시켜서 해당국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달러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국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의 물품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모자를 제가 샀습니다. 이 모자를 써요. 이 모자를 착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날 때는 항상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인간의 뇌를 공격적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마가. 이번에 우리가 뽑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핵심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것인지 마가가 아니라 MAGK를 말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님을 우리는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